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건 뭐냐면 본드의 어떤 그 debt security가 뭐냐 그러면 채권입니다. 채권을 다르게 얘기하면 debt securit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 debt security를 다르게 얘기하면 본드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거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게 뭐 어떤 건지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걸 다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차용증서입니다. 차용증서의 특징이 뭔지,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용증서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아직 요 픽스드 인컴에 대해서 제가 답변 안 드렸는데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시간부터는 뭘 할 거냐 하면 본드 프라이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본드 프라이싱에 대한 겁니다. 본드 프라이싱의 모형입니다. 이게. 네. 자, 이제 이런 겁니다. 지금 요게 뭐냐 그러면 요 PB가 본드 프라이스입니다. 그리고 요게 있는 게 이제 요게 있는데, 요걸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죠. 지금 요게 의미하는 건 요게 본드 가격인데, 여기 시중에서 결정되는 본드의 가격입니다. 이 본드 가격은 뭐하고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러면 이런 모형을 통해서 결정이 된다는 게 요즘 요 이퀘이션의 기본 의미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보면 여기에 먼저 노테이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죠. PB는 본드 가격이고, 그 다음에 C는 뭐냐 그러면 쿠폰 페이먼트입니다. 쿠폰 페이먼트. 그 다음에 파밸류는 제가 말씀드린 액면가고, 그 다음에 요 R이라는 거는 세미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걸 보통 이제 다르게 얘기하면 세미 애뉴얼 yield to maturity라고, 그러니까 yield to maturity라고 이야기하는데,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일종의 디스카운트 레이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알아둬야 될 게, 요 이자율하고 쿠폰 레이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거냐 그러면, 채권에 앞에서 배웠던 것은 채권을 사면 차용증서니까, 그지? 차용증서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차용증서 들어가는 내용이 뭐가 있지? 만기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 만기일이 어떤 거냐 하면 여기서 T가 만기일입니다. T가 만기일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그렇습니까? 쿠폰 레이트이 있다고 그랬죠. 쿠폰 레이트를 대표하는 게 쿠폰 레이스로 가지고 뭐를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쿠폰 페이먼트 계산할 수 있겠지, 그지? 이게 이제 C가 그걸 반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만기일 쿠폰 레이트, 또 뭐가 있습니까? 액면가가 있죠. 그 액면가가 요겁니다. 파밸류입니다. 그리고 액면가가 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뭐가 있냐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이 되는지 1년에 한 번씩 이자 지급이 되는지 그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지급된다고 하죠. 그러면 요 네 가지 정보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만기일, 쿠폰 레이트, 그다음 액면가, 그다음에 이자 지급 횟수 이렇게 할 수 있겠죠.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지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지. 자, 이제 그러면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들어보면 지금 이런 겁니다. 요 예를 가지고 일단 들고 제가 다시 앞으로 이제 수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요게 어떤 거냐 그러면 요 본드는 어떤 거냐 그러면 만기가 액면가가 1,000원짜리이고, 그리고 이게 40입니다. 쿠폰 페이먼트가 40인데 이자는 지금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는데 그때마다 얼마씩 쿠폰이 지급됩니까? 40원만큼 지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쿠폰 레이트는 몇 퍼센트 얼마겠습니까? 이게 액면가가 1,000원이니까, 그지? 액면가가 1,000원인데 1,000원에 쿠폰 레이트 1,000원에 40원이니까 이 쿠폰 여기 지금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진행이 되는 거니까 이게 4%죠. 0.04가 되겠지. 0.04 곱하기 1,000원 하면 40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annual percentage rate로 보면 쿠폰 레이트 몇 퍼센트인 겁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되는데 1년에 2번 지급되는 거니까 annual로 따지면 8%가 있는 쿠폰 레이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요게 60이 뭐라 그랬습니까? 만기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지? 지금 근데 우리가 6개월에 한 번씩 이자 지급하는 거니까 기간이
30년이라 그러면 기간이 지금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총 60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60이 있는 겁니다. T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본드냐 그러면 만기일은 30년짜리 본드인데 그때 쿠폰 레이트는 연간 쿠폰 레이트는 몇 퍼센트? 8%이고 액면가는 1,000원짜리인 그 본드를 쓰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제 그러면 요 40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겠죠, 그지? 요거는 1,000원 액면가 곱하기 쿠폰 레이트 8% 그러면 얼마입니까? 1년에 80원 이자 지급하는 건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지급하는 거니까 2로 나누어주면 40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40원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 30년 동안 그게 되는 건데 만기일이 30년이니까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이게 진행된다고 하면 총 기간은 60기간이 있는 거죠. T가 60이 되는 겁니다. 요때 요 T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요 T는 여러분들이 거기서 봤던 그 T하고 좀 다릅니다. 앞에서 봤던 책에 있는 T하고 앞에 있는 챕터에서 제가 현재가치 계산할 때 했던 그 T하고 좀 의미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를 나타내냐 그러면 그 만기까지의 어떤 기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요 챕터에서는 이름을 다르게 이제 붙인 거죠. 요것의 의미를. 그러니까 만기까지 있는 기간을 나타내는 요 만기까지의 기간을 나타내는 것을 T라고 하자라고 저희가 이제 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다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좀 왜 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름을 그렇게 붙였다고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있던 거 이제 잊어버리고 그 의미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럼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그 각각의 어떤 쿠폰 페이먼트에 대해서 지금 이게 요 R이라는 게 있죠. 요 R이 뭐냐 그러면은 이 R이 일종의 그 디스카운트 레이트입니다. 뭐 통상적인 시장 이자라고 이야기하고 뭐 그런 건데 혹은 뭐 인터널 레이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 그러면 이런 겁니다. 이제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 그러면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는 거면 예를 들어서 그 앞에 있는 예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면 여기서부터 할까요? 여기서처럼 요런 어떤 차용 정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기가 30년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쿠폰 레이트는 애뉴얼 레이트는 8%이고 그 다음에 그 액면가는 1,000원이고 그리고 이자는 6개월에 한 번씩 지급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그러면 6개월마다 저희가 오늘 이 채권을 사면 오늘 채권 이 사람이 누군가 발행을 해서 30년짜리 만기가 30년짜리 채권을 발행하면 내가 오늘 채권을 사면 6개월 뒤에 얼마 받습니까? 이자 페이먼트 이 액면가 1,000원에 8%의 2분의 1이니까 40원을 받겠죠. 6개월 뒤에 그리고 또 1년 뒤에 얼마 받습니까? 이자 계속 받는 겁니다. 40원 뒤에 그리고 또 1년 반 뒤에 40원 그리고 2년 뒤에 또 40원 계속 받겠죠. 이게 다 여러분들이 이 채권을 사면 받는 돈들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만기할 때까지. 이 기간이 몇 개겠습니까? 지금 이게 30년인데 1년에 2번 이자를 받으니까 30년 동안 그러면 이 이자 몇 번 받겠습니까? 60번 받겠죠. 그래서 만기에도 이제 이자 60번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만기에 뭐 받습니까? 요거 원금 받죠. 요게 1,000원 이자 원금. 그 액면가를 그대로 받겠죠. 자, 이제 요게 이제 받는데 이게 이제 6개월 뒤에 이게 1년 뒤에 이게 이제 1년 6개월 뒤에 2년 뒤에 이렇게 쫙 이제 받겠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모든 돈에 뭐를 계산해야 되겠습니까? 이 돈을 지금 오늘의 6개월 뒤에 40원하고 1년 뒤에 40원은 이미 앞에서 우리가 배웠죠. 다르죠. 그리고 1년 반 뒤에 40원하고 오늘 6개월 뒤에 40원 다릅니다. 오늘의 40원도 다르죠. 그러니까 오늘의 돈하고 6개월 뒤에 40원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30년 뒤에 40원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뭐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40원 이 각각의 내가 1년 뒤에 받는 돈 40원의 가치, 2년 뒤에 받는 40원의 가치, 30년 뒤에 받는 돈 40원의 가치를 다 뭐로 해줘야 됩니까? 현재 가치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 가치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6개월 뒤에 받는 돈의 현재 가치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이자율로 나누어 줘야 되겠지. 1년 뒤에 받는 돈의 현재 가치도 어떤 이자율로 이제 나누어 줘야 되겠죠. 이번엔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1년 6개월 뒤에 받는 거는 이번엔 뭐가 됩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 현재 가치를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이게 이제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60기간 뒤에 받는 거니까
30년 뒤에 받는 게 이렇게 되고, 또 60기간 뒤에 내가 받는 원금에 대한 현재 가치도 이렇게 계산을 해줘야 되겠죠. 그지? 그래서 이걸 다 더하면 이게 내가 이 채권을 샀을 때에 뭐가 됩니까? 그래서 채권을 샀을 때 내가 받는 그 모든 베니핏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그럼 요걸 다 계산을 하면 되겠죠. 요렇게 요 다 더한 거를 수식으로 표시해 두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빼버리면 저기 뭐지, 제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 빼버리면 요거는 뭡니까? 노란색 하이라이트 된 부분 보지 마시고 요 하얀 것만 보고 있으면 요거는 내가 60기간 뒤에 받는 60기간 뒤에 받는 그 뭐지, 만기에 받는 원금이잖아, 그죠? 그 액면가의 현재 가치가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 가치에 이를 계산할 때, 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들어가는 그 이자율, 디스카운트 레이스를 뭐로, 혹은 시장 이자율을 뭐로 가정한 겁니까? 이게 5%라고 가정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게 됐겠죠. 고세 현재 가치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제 그러면 그 이쪽에 이제 하늘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 아니 하늘색이 아니라 이 보라색으로 하이라이트 된 부분 빼고만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뭡니까? 그 40원의 현재 가치인데, 그지? 그 40원 현재 가치를 T가 1일 경우, T가 2인 경우, T가 3인 경우, T가 4인 경우, T가 60까지 있는 경우까지를 다 모아놓은 거죠. 이렇게 이 모든 거를 다 지금 제가 이렇게 보라색 하지 말고 여기 그린색 하이라이트를 했던 이 더하기를 전부 다 했던 거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거를 이렇게 다 쓰려면 무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지? 너무 복잡하잖아. 한마디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크게 있는 큰 시그마가 서메이션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요게 뭐 어떤 의미냐면 T가 1기부터 여기서부터 T가 어디까지 60일 때까지를 다 더해라. 하나씩 1부터 1 더하고 그 다음에 2 더하고 3 더하고 4 더하고 5 더하고 6 더하고 해서 60까지 다 더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첫 번째 기간 만기까지 그걸 보여주면서 쭉 더해라. 그 표시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이 전체가.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요 식에 있는, 지금 제가 이제 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 했던 요 부분이 결국 뭐가 됩니까? 내가 채권을 샀을 때 그것에 뭐가 됩니까? 그 채권으로부터 받는 모든 베니핏, 앞으로 내가 30년 동안 받는 모든 베니핏에 뭐가 됩니까? 현재 가치가 되겠죠. 자, 이제 그거의 현재 가치, 그렇게 해서 채권에 대한 가치가, 밸류에이션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본드 프라이스입니다. 자, 그렇게 채권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채권의 가치가 결정이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모형을 가지고, 그지? 여기에 있는 요 하이라이트 된 게 그 모형입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보시면, 그러면 이게 이제 모든 사람이 똑같은 모형을 가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 모형을 가지고 있고, 저도 이 모형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모형을 가지고 이제 이 채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밸류에이션, 채권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제 밸류를 했습니다. 평가를 했습니다. 밸류에이션 평가를 한 거지. 그래서 현재 가치 평가를 한다는 건 결국 뭐냐 그러면은 이 채권을 가지고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베네핏에 대한 현재 가치를 계산했던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그 현재 가치가 되어 있으면 그 현재 가치를 가지고 시장에 가겠죠. 그 시장에 가서 이제 채권 가격을 봅니다. 물건 팔려고 하는 사람, 채권 팔려고 하는 사람한테 현재 가치를 가격을 얼마에 팔래요? 봤더니만 현재 가치보다 채권 가격이 만약에 시장에 갔는데 이게 시장에서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지금 여기에 포플러 쓴 게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이라고 해보죠. 채권 가격이 여러분이 계산했던 이 현재 가치보다 더 크면 어떡하겠습니까? 채권 안 사겠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일어납니다. 반대로 채권 가격이 여러분들의 시장에 가서 채권 가격을 봤는데 채권 가격이 여러분들이 계산했던 현재 가치보다 더 작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현재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이거 무조건 다 살려고 그러겠죠. 누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려고 그러고 저도 살려고 다 살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살려고 그러니까 채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면 가격 올려야 되겠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시장에서의 채권 가격하고 여러분들의 계산했던 이 현재 가치가 같아지는 곳에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이런 의미에서
채권 가격이 이런 모형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관찰하는 요 펄플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채권 가격이 어떻게 결정이 됐는지 시장에서는 채권 가격만 관찰하는 거잖아, 그지? 뭐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이면 5만 원, 3천 원이면 3천 원 이렇게 관찰하는데 그 채권 가격이 결정된 이면에는 이런 어떤 모형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녹색으로 하이라이트했던 모형에 의해서 채권 가격이 결정이 된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거 말씀드렸던 것을 여러분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당연히 채권 가격이 지금 요 식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요 식, 여기 있는 이 채권 가격 식을 보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에 좀 내가 그린색으로 하이라이트한 부분 이 식을 보고 있으면 아 채권 가격은 얘하고 같아. 이 식의 의미가 그렇죠, 그지? 이쪽 이 채권 가격은 얘하고 같아 이런 의미지. 그랬을 때 그러니까 같다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이쪽에 있는 펄플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거고, 그지? 시장에 같으면 채권 가격 관찰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이거는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이쪽에 있는 이거는 이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모형을 가지고 여러분들 스스로 계산했던 현재 가치라는 거예요. 그지? 그 현재 가치하고 채권 가격하고 이제 같은 곳에서 결국은 저기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채권 가격을 나타내는 공식이라고 봅니다. 지금 제가 이건 예를 들어서 해줬던 이 채권 가격의 어떤 결정 모형인데 이거를 조금 다르게 이제 수식으로 아주 정형화시켜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때 요 파 밸류가 액면가고 여기에 있는 이 t가 만기까지 남아 있는 기간인 거죠. 만기까지 여러분들 기간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60이었죠, 그지? 그리고 요 c가 쿠폰 페이먼트인데 이 쿠폰 페이먼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았죠, 그지? 쿠폰 페이먼트는 파 밸류 곱하기, 그지? 쿠폰 이자율로 계산되고 만약에 이 쿠폰이 뭐로 지급되면 반년에 한 번씩 지급되면 그 쿠폰 페이먼트는 이 쿠폰 이자율이 annual percentage rate로 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2로 나누어서 해서 이 쿠폰 페이먼트를 계산하면 됩니다. 만약에 1년으로 되면 이제 나눌 필요 없겠죠, 그지? 그거고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또 한 가지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R입니다. 이게 디스카운트 레이시라는 거죠.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가지고 이제 결정하겠죠. 이때 이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쿠폰 레이트하고는 다르다는 거 잘 알아두십시오. 쿠폰 차용 증서에 있는 그 쿠폰 레이트하고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디스카운트 레이트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이거는 일단은 시장에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십시오. 혹은 요런 R을 만기 수익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yield to maturity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도 일단은 그냥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제 이게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거하고 또 이 쿠폰의 관계는 뭔지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제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인 본드 프라이싱의 기본 모형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번 챕터에서 배우는 채권 가격을 결정하는 모형의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미 현재 가치 계산하는 거, 그지? 그리고 요 서메이션이 뭔지에 대해서 이미 다 배웠고, 이 여러 기간이 걸쳐 있는 돈들을 비교하려면 모든 돈들을 다 시간 단위를 통일시켜야 되는 거니까 다 현재 가치로 혹은 미래 가치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가치로 다 환산시켜서 했던 게 요 시기이고, 그지? 그래서 이게 이 전체가 의미하는 게 결국 뭐라고? 내가 채권을 구매했을 때, 구입했을 때 그 채권으로부터 오는 모든 베니핏의 현재 가치가 요걸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고. 근데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거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걸 잘 활용해서 이 부분들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요거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요건 실제 채권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있는 본드 가격하고 요거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모형에서 나온 거지, 그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갖고 있는 모형이 달라지면 채권 가격, 요게 또 여기 있는 모형이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건 어디서 나온 거고?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찰하는 가격입니다. 시장에서 관찰하는 가격입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쉬었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